사이다 무비튼. 저희 집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부주의로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어린이집에 제 사정을 말하고 어린이집 버스를 집 앞에서 탈 수 있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는 아이는 한 명 더 있었는데 같은 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엄마와는 마주친 적도 거의 없어서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 엄마는 버스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마중을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늦어지더니 요즘엔 아예 한두 시간을 늦게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님은 아이를 내려주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저는 집에서 애를 봐주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이 엄마가 데리러 올 때 조심해달라는 말도 해봤지만 죄송해요.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요. 라는 말만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요즘엔 다들 맞벌이를 하는 추세고 야근이 잦은 업종도 있으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비슷한 엄마로서 가끔 늦는 건 이해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를 봐주는 곳에 맛이 들린 건지 애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더욱 늦어졌습니다. 진짜 심할 땐 저녁 시간이 돼도 안 오는 날이 있을 정도라서 참 난감했습니다. 마중 나온 부모가 없을 땐 버스에서 애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어린이집에 말도 해봤지만 연장 보육을 해달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좀 늦게 오는 거면 그동안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형국이었죠. 그런 답을 내놓는 어린이집 측의 대응에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겐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그 아이를 모른 채 한다면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보고 그 엄마도 깨닫는 게 있겠지? 그럼 더 이상 지각을 안 하겠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리를 다친 탓에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애가 다쳐도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아이 엄마와 어린이집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갑작스럽게 자꾸 야근이 잡혀서 어쩔 수가 없네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나쁘다는 식의 반응이었죠. 처음엔 저도 도와줄 생각이었지만 상대가 강요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돕는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에게 야근이 정해지면 바로 어린이집에 연락부터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지켜진 적은 없었어요. 게다가 어린이집은 몇 시간만 봐주면 되잖아요. 매일 봐주는 것도 아닌데. 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선 그 몇 시간 봐주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나한텐 왜 일이 쉽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엄마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셔틀버스 운전기사님께 이 친구 엄마가 아직 안 와서요. 다시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셔야겠는데요? 라고 말해봤지만 데리고 돌아가면 뭐라고 해요? 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남긴 채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여자아이는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보는 제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어요. 참고로 이곳은 국공립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으로 가족 경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동네는 어린이집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이곳도 겨우 들어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몇 번이나 말해봤지만 네, 그러게요. 라며 귀찮다는 듯한 대답만 할 뿐 그 어떤 사죄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슬슬 한계가 왔던지라 자꾸 그러시면 저도 시청에 신고할 거예요. 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제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자아이는 저희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제 온 비로 마당의 흙이 질척거렸는데 하필 그 흙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살짝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경상으로 끝났지만 이 상황을 듣고 찾아온 아이 엄마의 태도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 마당에서 다친 거니까 치료비랑 위자료도 주셔야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저희 집 마당에서 놀다 다친 건 사과드릴게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마중 나오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야근하느라 늦게 온 건 당신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뀐 건지 그럼 위자료 청구는 안 할게요. 그 대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간식이랑 저녁밥 챙겨주시고요. 그쪽도 그 정도의 책임은 지셔야죠. 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만 나쁘게 몰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맡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저는 어린이집에도 이번 상황을 설명했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땐 참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를 위해 동네 경찰서에 가서 현재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녹음과 메모 등을 증거로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린이집 측의 대응과 그 엄마의 태도를 보자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었지만 이 동네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없어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엄마는 계속해서 애를 다치게 한 대가로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 애 좀 봐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엄마가 부정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의 일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마중 나오지 않았던 점을 이야기하며 이 내용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측에는 부모가 마중 나오지 않았는데도 애를 두고 간 건 책임 방기이며 계속해서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 대화도 녹음해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어린이집을 쉬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엔 저도 병원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버스가 오는 시간대에 저희는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오늘은 어린이집을 쉬겠다는 연락도 해놨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그 엄마가 애를 찾으러 왔습니다. 마침 그때 외출 중이라 애를 맡지 못했다고 했고 서둘러 어린이집에도 전화해봤지만 어김없이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후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말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 집에 현관문 벨을 눌러보렴? 이라는 말만 하고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저한테 피해가 가게 될 걸 알았기에 현관문 벨을 누를 수 없었다고 경찰에게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한 번 더 설명했고 녹음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저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느꼈을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고 어린이집과 그 엄마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 후 어린이집 측의 사죄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는 연락이 왔었지만 모든 믿음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또한 그 엄마의 야근 핑계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훗날 경찰에 의해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 엄마는 많은 액수의 위자료 청구를 당했고 그 여자의 남편은 제게 피해 보상금을 건네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 후 아이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사 간 후 저희도 그 어린이집을 관뒀습니다. 그런 곳에 맡기는 것보다 힘들어도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옆 동네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그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책임했던 어린이집 원장과 그 가족들이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조사했고 모든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선생님들이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체벌을 가장한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가족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물론 장시간 노동 등의 근무 환경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고 단체로 어린이집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값을 모두 돌려받게 된 겁니다. 분명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게 되겠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그런 가혹행위를 했으니 이거야말로 참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